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21년 3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등록 정보에서 회사 등록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문제에서 지금 인사 1급 회사 A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2021년 3회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종목은 제조 도매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종목하고 업태하고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린 것 같고요. 설립 및 개업일은 2004년 11월 1일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전부 다 2001년이고요. 날짜도 다르네요 서로. 그리고 회사 회계연도 기수는 21기이다 라고 돼 있는데 21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사용자별 권한 설정을 확인하고 인사급여 관리 모듈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한 나오면은 권한 설정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는 원래 2급에 자주 나오던 문제예요. 1급에는 잘 안 나오는데 권한 설정에 오랜만에 들어오시거나 1급으로 처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헤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문제 첫 번째 줄에 인사급여관리 모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모듈을 보니까 시스템관리 모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인사급여관리 모듈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계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회계관리 모듈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권한을 보시면 됩니다. 권한은 이쪽에 있습니다. 전표관리는 밑에 있을 것 같아요.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전표관리의 권한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세무관리도 사업장인데 문제에는 부서라고 나와 있고요. 거주자 사업 소득관리 밑으로 쭉 내리면 소득관리는 회사, 기타 소득관리는 사업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부서 등록 정보 확인하래요. 부서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모든 부서의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현재 사용 중인 3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번대 부산 지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용 중인 거 하나, 둘,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중인 1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5개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인데 그 중에 지금 2개가 사용기간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급여 관리 탭에서 기초환경 설정,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일수 산정, 요거 당월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더블 클릭해보면은 당월일이랑 한 달 정상일 이렇게 있는데 당월일은 한 달이 28일이거나 30일이거나 31일일 때 거기에 맞춰서 쓴다는 거고요. 한 달 정상일은 위에 정해놓은 기준일, 지금은 30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당월일에 맞춰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출결 마감 기준 어디 있나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당월 1일로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25일인 것도 있어요. 전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일수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퇴사자는 1급이고요. 입사자는 월일 기준으로 해서 20일이 넘었으면 월급으로, 20일이 안 되면 1급으로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 집계 시 어디 있냐면 밑에 있습니다. 귀속연월, 취급연월, 귀속지급연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호봉 문제 나오면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호봉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지금까지 1, 2회에서 나왔던 일괄 등록이 아니고 복사하는 거가 처음 나왔습니다. 복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900 대리 눌러주시고요. 새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16년 1월에 호봉 이력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냐면요. 우측 상단에 호봉 복사를 눌러주시고 직급을 선택합니다. 대리고요. 예전에 있던 즉 2016년 1월 거를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눌러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괄 인상 버튼 눌러서 기본급과 급포수당에 각각 10%의 정률로 적용을 한다. 정률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7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7호봉의 합계 2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직무발명 보상금 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알맞지 않은 거, 요런 거는 지급 공제 항목 등록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급여고 지급 항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25 클릭해 보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마감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입퇴사자에 대해서는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퇴사자 적용, 환경 등록 적용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번은 맞고요.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직 계산식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휴직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휴직 계산식 적용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따라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과세 지급 대상으로 감면 적용 대상 지급 항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은 비과세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인사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인사관리 탭 들어가서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한 명씩 확인할게요. 한국민씨 입사일과 그룹 입사일은 동일하다. 재직정보에 있습니다. 입사일, 그룹 입사일 다르네요. 1번은 틀렸고요. 엄현애씨 감면소득자 요거는 급여정보 누르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T13이네요. 그쵸?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만 T12이기 때문에 요것도 틀렸고요. 장명훈씨 연봉 어떻게 보냐면은 급여정보 눌러서 연봉 눌러주고 컨트롤 F3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전 연봉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전 연봉은 여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얼추 봐가지고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325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요런 건 계산기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 최신영씨 노조에 미가입되어 있고 생산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맞고요. 생산직 급여는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생산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요것도 별표 쳐주세요. 요것도 1급에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2급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만 봐가지고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들어가는 곳까지는 찾기가 쉽거든요. 인사 기초코드 등록이라는 데 있어요. 추환경 설정에 인사 기초코드 등록. 근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찾지를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요. 이 출력 구분을 사원 그룹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바꾸신 다음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문제 사원 그룹으로 바꾸는 거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건 기억 잘 해주세요. 여기뿐만 아니고 직종, 직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은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를 오셨을 때 밑에 보면은 0번을 하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 1번으로 돼 있으면 인사정보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0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관리직 1번이고요. 환경직 0번이네요. 얘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상용직 1번, 파견직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정보를 확인하래요.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도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인사기록 카드를 들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가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인사기록 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국현씨 찾아주시고 가족 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가족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연말정산 전부 다 체크돼 있습니다. 요거 맞고요. 모든 가족은 실제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자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 구분은 전부 다 비해당이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속연수 요거 나오면 어디 들어가야 되죠? 인사관리 탭에 근속연수 현황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잘 봐야 돼요. 사업장이 지금 강원지점입니다. 강원지점 체크해 주고요. 부서는 딱히 없고 회사자 제외 미만일수 버리고 경력자는 제외 기준일도 잡아줘야 됩니다. 2021년 7월 9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10년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긴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눌러야 돼요? 15년부터 눌러줘야 됩니다. 10년 초과하는 사람 2명이고요. 15년 초과하는 사람 1명, 25년 초과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만원, 20만원, 60만원 해서 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사원에 대해서 임금을 새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살짝 다르기는 한데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가지고 입력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셨어요. 이수희 사원 체크해 주시고 급여정보 2021년 6월 기속으로 급여를 새로 계산하랍니다. 책정임금 추가하시고 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F3 연봉을 5,050만원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될까요? 이제 입력을 했으니까 급여 계산을 해야겠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서 2021년 6월 지급일은 1번 이수희 사원만 지금 마감이 취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체크해 주시고 급여 계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수희 사원의 실지급액 즉 차인 지급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차인 지급액 확인해 봤습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휴직 적용 지금 3회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휴직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인사정보 등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김성실 사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정보 탭 눌러주고 중간에 휴직기간 눌러줍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해 주시고요. 휴직 사유는 F2 눌러서 100 휴직, 지급률 75%, 기간 적용은 함으로 확인 눌러주고 저장하고 나와줍니다. 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이번에는 5월이네요. 전체 체크해 주시고 급여 계산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세의 총액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니고 급여 총액 눌러주시고 과세 총액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이체라고 나왔어요. 이거 들어가면은 이체 현황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급상여 이체 현황. 여기서 이제 총무부 기준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기 뒤에서 이걸 부서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앞에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연월은 4월이고요. 무급자는 제외, 은행코드는 상관없고요. 요거를 부서로 바꿔주시고 총무부로 입력해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실제 이체 금액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약간 틀리고요. 기업은행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틀리고 현금도 틀렸네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키포인트 너무 쉽게 나와줬어요. 항목별 현황을 확인한대요. 요거는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기간은 1월에서 3월이고요. 지급 구분은 급여, 사업장은 본사, 그 다음에 문제에 보니까 근무조 기준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근무조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근무조별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조와 2조의 소득세를 보래요. 1조의 소득세, 2조의 소득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지각, 조퇴, 외출 이런 거 이제 근무 태도라고 하죠. 그래서 근태 결과 입력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간은 5월 맞춰주시고 급여입니다. 김소영 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각, 조퇴, 외출은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시간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2시간 40분, 30분, 50분 전부 다 합치면은 정확하게 4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해가지고 요 공식에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급 같은 거, 시급 어디서 보죠? 인사정보 등록 들어가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김소영 씨, 급여정보 탭 누르고 컨트롤 F3. 자, 그러면 월급하고 시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3만 3,333원 빼기 4 곱하기 11,388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8만 7,781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용직이네요. 그러면 일용직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계산을 하래요. 일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정보를 바꾸는 거니까 일용직 관리 탭에서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금액 심순애 씨 거를요 17만원으로 적혀있는데 20만원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20만원 변경해 주시고 이것도 저장하고 나와야 됩니다. 저장하라고 나오죠. 이거 저장 안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겠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기간은 5월이고요. 매일 지급입니다. 전체 인원 체크, 일괄 적용. 시간은 8시간인데 평일이랑 토요일이래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인원의 소득세를 찾으래요. 그래서 급여 총액 눌러서 소득세 확인해 줍니다. 소득세는 14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이번에는 대상자를 반영하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급일자를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속은 5월이고요. 지급일은 일정 기간. 프로젝트랑 사업장은 상관없고 부서, 총무부네요. 거기에 1급입니다. 4명 인원 전체 체크하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계산으로 와서 5월인 건 동일한데 지급일이 다르죠. 일정 기간으로 바꿔주시고 전체 인원 체크, 일괄 적용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문제 지금 보니까 평일은 8시간, 토요일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둘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 일단 8시간부터 평일이고 비과세 제외 신고분 만원입니다. 평일이랑 토요일 둘 다 해야 돼요. 평일 적용됐고 일괄 적용 한 번 더, 이번엔 2시간. 토요일입니다. 비과세 신고 제외분 만원. 입력됐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원은 안유진 사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안유진 씨 체크해보고요. 개인적인 걸 봐야 되니까 월지급액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득세가 나오네요. 소득세는 91,260원인데 가장 많은지는 확인해봐야겠죠? 다른 사람들 눌러보니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급일자의 지급인원은 5명이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지급인원 4명밖에 없습니다. 네, 요게 틀렸네요.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처음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에 지금 대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라고 돼 있죠. 요거는 급여 대장밖에 볼 데가 없습니다. 급여 관리 탭 눌러주시면은 급여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4월 확인하고자 한다.
사업장은 딱히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부서별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 부서별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부서별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출력 항목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출력 항목 복사를 눌러주시고요. 부서별 전체 기준으로 반영한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안 나오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4번 나오고 성명 나오고 연봉 나오고 직급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부서별로 찾으셔가지고 틀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퇴직기준 설정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문제겠죠. 퇴직기준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 정상 관리 탭의 퇴직기준 설정입니다. 제대로 확인하려면 우측 상단에 마감 취소 버튼 눌러줘야겠죠. 여기서 이제 지급 항목을 확인하래요. 지급 항목 눌렀을 때 사용되는 항목은 기본급, 특별급여,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다. 네, 요게 맞는 소리 같아요. 19번의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도 좀 볼까요? 퇴직금 계산 시 환경 설정을 따르지 않고 노동부 기준에 의해 계산된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 봤을 때 노동부 사이트의 계산식과 동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것만 본 다음에 2번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안함이라고 돼 있죠. 안 따른다는데 뭘 자꾸 따른다 그래.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평균 임금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출결 마감일 기준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일자 기준으로 돼 있죠. 요게 지금 더블 클릭해보면은 출결 마감일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자 기준으로 하니까 틀린 거고요. 마지막 근속연수와 임원에 따른 퇴직금 누진 계산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근속은 누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임원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확인하는 문제도 거의 필수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 중도정산 요것도 잘 나오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기준을 변경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월평균으로, 퇴직금 계산은 월할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네, 변경됐고요. 나머지는 더 신청할 거 없으니까 닫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몇 번 해보시니까 알겠죠. 여기 바로 들어간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급일자는 4월 26일이고요. 사업장은 강원지점입니다. 날짜는 4월로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사원 코드는 박성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뜨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급여 정보 누르신 다음에 퇴직금 정산 내역 눌러주시고 퇴직금 계산 누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밀게요. 이렇게 했을 때 퇴직금은 7,283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요것도 너무 잘 나오죠? 요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자 한다. 퇴직 추계 총액을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퇴직금 추계액 탭 들어가겠습니다. 추계 코드 지금 설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코드는 2021년 4월이고요. 내용은 딱히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맞춰주시고 본사의 사원이랍니다.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추계 코드가 생성이 됐겠죠? 확인해 보시고 전체 금액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쭉 넘기시면은 하단에 금액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30%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6억 9,527만 8,830원 곱하기 30%입니다. 퍼센트 버튼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그러면 2억 858만 3,649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 단위는 절사한다 그랬으니까 9원은 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겹죠? 세무관리 탭 들어가셔가지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입력하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 신고서 생성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매월 신고에 신고사업장은 전체, 정기고요. 2021년 4월 마찬가지고요. 제출일자는 5월 10일, 지급일자는 4월 24일입니다. 그 다음 신고서 생성 눌렀을 때 당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적용. 조회된 데이터 없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간이 안 맞아서 그래요. 제출일자 5월 10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방금 등록한 게 나왔죠? 신고서 조회 누르고요. 징수 및 조정명세서 눌러줍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근로소득인데 지금 이자소득이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요거를 근로소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쭉 하고 뜨네요. 여기서 사람 맞춰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독증이 또 올라 그러네요. 잘 찾아봅시다. 최신영씨 맞는 것 같고요. 이수희씨 맞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씨 알려줘. 여기 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빨리 꺼. 눈 아파. 23번 문제. 이것도 요즘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계정 과목 설정하는 거 잘 보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 보니까 전표 집계라고 나와 있지만 계정 과목 설정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임원 계정 아니고 사원 계정 들어가서 확인해 봅니다.
맞는 거 틀린 거 확인해 보기만 하면 되죠. 근속수당, 가지급금 맞고요. 식대보조비, 복리후생비 맞습니다. 기본급, 직원급여 맞고요. 연차수당, 연차 근로수당으로 돼 있는데 요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급여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요게 틀렸네요.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거저먹는 문제네요. 24번도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번에는 전표 생성하라 그랬으니까 전표 생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자주 틀리시는 분들이 전표 생성할 때 실수하셔서 그러는데요. 잘 보세요. 상용직 급여 맞고요. 귀속연월은 4월입니다. 회계단위는 본사고요. 결의일자는 4월 23일입니다. 장미란 씨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사만 체크했다고 여기도 본사만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5번 보니까 직계사업장은 본사하고 강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체크해줘야 돼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서 틀리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선납세금 맞고요. 복리후생비 다르네요. 직원급여 다르고요. 미지급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별표. 제가 2회차 기출문제 풀 때 이거 잘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안 나온다 그랬었죠. 이거 전 데이터도 생각보다 오류가 많이 나가지고 한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백데이터에 오류가 덜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무관리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직접 환경 설정 기준을 변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뭘 변경하라는 거냐면요. 지금 1번에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이 지급연월로 바뀌어 있어요. 요거를 바꾸라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문제를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초정보를 다시 바꾼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거는 기초환경 설정 들어가서요.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있는 걸 바꿔줘야 돼요. 어떤 거? 여기 밑에 있는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을 변경시켜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지급연월로 바꾸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급연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은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아요. 받고 나가주시고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를 추가하셔가지고요. 새로 등록하시면 돼요. 신고서는 본사 기준으로 하라고 했고요. 신고서 추가. 귀속은 3월이고요. 지급도 3월이네요. 제출일자는 딱히 안 나와 있고요. 매월 징수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징수분은 전체고요. 소득세, 농특세는 미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밑으로 쭉 내리면 총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환경 설정 바꾸는 거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풀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실무 문제를 풀 때 그냥 기출문제만 계속 푸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손 놓으시고 제가 하는 거 쭉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회차를 똑같이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되게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30분 안에 끝나는 거 여러분들이 영상 끄시고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리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를 연습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냥 낑낑대는 것보다 그게 훨씬 수월하게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회계도 마찬가지고 생산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빠르게 지금 3회까지 왔고요. 이제 2021년 4회 기출문제 빨리 풀어드리고 회계 기출문제도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주시고요. 저는 빠른 편집하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